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아주 많은 경찰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도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을 텐데요. 어쨌든 경찰들도 직장인이다 보니 실적을 위해 무리수를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건을 조작하여 해결하는 경우들도 생기는데요. 예전 영상에서 부산경찰 페북의 여러 주작들을 이야기해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엔 경찰이 직접 했다가 딱 걸렸던 여러가지 주작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헐리우드 액션 경찰입니다. 2009년 일인데요. 가구집을 하다가 충주에 귀농하여 살던 한 50대 부부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음주운전 단속을 당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갑자기 음주 측정을 하는 경찰 때문에 차가 급정거를 하게 되자 욕을 하면서 차에서 내려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다른 경찰이 촬영하고 있는 도중 한 경찰관의 팔이 꺾이면서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묘하게 중요 장면을 아들이 가리고 있어 어떻게 경찰관이 넘어진 건지 확실히 알 수가 없었는데요. 바로 경찰은 남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하여 벌금 200만 원을 때립니다. 남편은 경찰관이 내 손을 잡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유죄로 확정되었고, 아내 역시도 남편이 경찰관 팔을 비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가 위증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교육 공무원직에서 면직까지 됩니다. 그렇게 남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부인은 공장에 일을 나가며 생계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역으로 부인 재판에 출석한 남편 역시도 경찰관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가 위증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이 사건은 뉴스타파를 통해 조명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 이 위증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국과수에 이 동영상의 감정을 요청하였고, 국과수에서는 동영상의 밝기를 조절하는 등의 감정 끝에 팔이 꺾이는 장면을 확인하기 어렵고, 남편의 자세로는 경찰의 상체를 90도 이상 숙이게 하는 게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관의 헐리우드 액션 가능성을 통보합니다. 이 국과서의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는데요.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됩니다. 이를 근거로 남편의 공무집행 방해 사건과 아내의 위증 재판 역시 재심을 하게 되어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아 아내는 교육공무원에 자동 복직되었다고 하네요. 여기까지 오기 딱 10년이 걸렸고 재판만 3번에 판결만 9번을 받았다고 하는데, 모두 무죄를 받은 후에 인터뷰에서 무고한 경찰관 2명에 대해 무고, 모해위증,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도 하였는데, 경찰관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하여는 나오는 게 없네요. 이 사건이 끝난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 2018년 또 충주에선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심지어 30년 경찰관 생활을 은퇴한 분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은퇴 경찰관의 아내가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로 인해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타이어 펑크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경찰에 진술하였고, 경찰 역시도 타이어 펑크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자동차 사고 조사 경험이 있던 은퇴 경찰관은 타이어 자국을 의심하며 타이어 펑크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제대로 된 측정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은퇴 경찰관을 순사라고 하며 이상하게 배우셨구나, 알기는 아는데 어설프게 약간 알지 라는 식으로 조롱하면서 화를 돋구었고, 화가 난 은퇴 경찰관은 배를 들이밀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폭행을 받아 부상을 입었다며 전치 4주에 진단서를 제출했다는데요. 알고 보니 이미 2주 전 운동하다 다쳐받은 허리 디스크 진단서였지만 결국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고, 1년 6개월간 대법원까지 가는 끝에 배를 내민 신체 접촉은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 1년 6개월 동안 경찰이 악의적 소문을 내 실직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뷰를 통해 경찰이 본인은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빡친 은퇴 경찰관은 아예 해당 경찰을 모해위증과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합니다. 검찰은 이를 해당 경찰관이 근무 중인 충주경찰서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항의하자 그때서야 다른 경찰서로 넘겼다고 하네요. 다음은 신고자 때린 경찰관입니다. 경기도 파주에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나가던 40대 아저씨가 담배 피우면
안 된다고 하자 오히려 학생들이 달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바로 아저씨는 파출소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요. 그런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오히려 신고한 아저씨를 연행했다고 합니다. 이에 항의하자 오히려 주먹과 발로 때리며 순찰차에 태우고 파출소 앞에서도 계속 때렸다는데요. 결국 허리뼈가 부러져 4달 동안 입원을 했고 후유장애까지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주민자치의원이었던 피해자가 얼마 전에 파출소장을 찾아가서 해당 폭행 경찰관이 상인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소문에 대해 3차례 항의했던 적이 있었던 건데요. 이에 대해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본인을 때렸다고 피해자는 추측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경찰관을 고소했지만 이미 파출소 앞 CCTV는 모두 지워진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증거가 없자 재판은 경찰관에게 유리하게 돌아갔고 오히려 무고로 몰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데 다행히 1년 6개월 만에 현장을 목격한 다른 경찰관의 양심 고백으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고 하네요. 결국 해당 경찰관은 징역 8월에 자격 정지 1년의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조작 경찰입니다. 1999년 사건인데요. 이때만 하여도 불박이나 CCTV가 많지 않아 정말 주작이 판을 치던 때이기도 합니다.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면서 20대 주부와 4살 어린이가 중상을 입은 채로 횡단보도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처음 조사할 때는 차에 부딪힐 때 인도에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중엔 횡단보도에 있었다고 말을 바꾸었고 경찰은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횡단보도에 있었다고 결론을 짓고는 조사를 끝냈다고 합니다. 인도에 있을 때 부딪힌 것과 횡단보도에 내려와 있을 때 부딪혔을 때의 처벌이 완전히 다르기에 왜 말을 갑자기 바꾼 것인지에 대해 의문점이 생겼는데요. 무려 8명의 목격자가 모두 다 인도 위에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결국 횡단보도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알고 보니 경찰이 피해자에게 인도에 있었으면 사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횡단보도에 있었던 거라고 진술하도록 유도를 했다는데요. 심지어 스키드마크상 추정 속도는 시속 65km였지만 경찰은 20km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부천시청의 중간 간부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형사처벌 없이 벌점만 부과받고 끝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뉴스가 나와도 별다른 조치도 없었던 게 레전드입니다. 다음은 데이트 폭력 강압 수사 경찰입니다. 2018년 일인데요.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3시간 정도 감금하고 폭행했다는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는 굉장히 많은 뉴스에도 나오며 3시간 감금 사건으로 알려집니다. 남성은 8개월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면서 재판을 받은 끝에 폭행 등은 모두 무죄를 받지만 4분 동안 감금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6개월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유죄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주작의 흔적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는 실화탐사대에서 방송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CCTV를 확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성의 진술만 듣고 남성을 가해자라고 단정 지었는데 남성의 어머니가 CCTV를 30분 만에 확보하여 보았더니 오히려 여성이 남성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업원은 경찰이 CCTV를 보고 갔다는 충격적인 인터뷰까지 합니다. 게다가 4분간 단기 감금을 했다는 증거 화면 역시도 남자가 여자에게로 도망치기 위해 차에 들어갔지만 여자가 따라 들어가는 장면이었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너무 억울했던 남성의 어머니는 1인 시위를 시작하였고 결국 당당위라는 곳에서도 유죄 추정을 하지 말라며 해화역에서 시위를 하게 되는데요.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라는 곳에서 논의한 결과 8개의 안건 중 6개의 안건에 과오가 있었다고 발표합니다. 수사를 하면서 남성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진술을 하여도 남성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며 CCTV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무시한 것 등이 전부 다 사실로 밝혀진 건데요. 결국 남성은 8개월 억울한 옥살이 끝에 거의 모두 무죄를 받고 여성이 가해자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여성이 하이힐을 사용하여 남성을 때렸지만 경찰은 샌들로 때렸다고 또 조작을 하였고 그렇게 하여 특수상해가 아니라 일반 상해로 여성의 죄명이 바뀌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인을 길거리에서 하이힐로 폭행하는 여성 짤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 여성은 1년 6개월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이힐을 샌들로 바꾼 수사관에게는 단순 경고 조치만 취했다고 하고 강압 수사를 했던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역시 견책에 그쳤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들에게 여성들이 맞는 경우들이 많긴 하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남성을 가해자라고 단정해놓고 조작 수사를 하면 정말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네요. 이춘재 사건은 이제서야 밝혀졌으니 다행이긴 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수사 방법이 똑같다는 게 소름입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